이런 학문을 가지고 신체에 적용한 것이 제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저를 잊지 못합니다. 왜요? 제 이름을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백희 사람들이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이야 그러다가 저는 이 강단에 딱 쓰면은 200번의 희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 브랜드화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200번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 30년 동안 이게 사이드로 그 동양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대전 월평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포부가 한 30년 정도를 강의를 하면서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갔다 이런 꿈을 안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래 훌륭한 장소 또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초대가 돼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얼굴을 많이 보셨나요? 못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텔레비가 없거나 또는 안 보신 분들 제가 2017년도에 KBS 대전 아침마당 또 MBC 아침이 좋다에서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전에는 전 세계 제일 크다는 연수강 인원 13,000명 정도 되는 시민대학교에서 현재 7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유성 평생학습관, 충남, 부여, 논산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4번, 5번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배꼽을 잡아보시죠. 배꼽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요. 우리 회장님처럼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물론 인물도 잘생겼었지만 이게 딱 보면 에너지가 탁 넘쳐 흐르잖아요. 운동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자, 배꼽을 잡고 현재 질병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2만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의 시갈 교수라는 분이 우리 현재 인류가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고작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6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고치는 거다.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의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치 불치병들을 제가 고쳐왔어요. 뭐로? 음식으로. 신이 준 음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음식 처방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2만여 가지의 질병을 딱 몇 가지로? 2가지로. 2가지로 줄여드릴게요. 배꼽을 잡으셨죠? 배꼽에 위에 있는 병은 전부 뜨거운 병이에요. 이걸 양병이라 불러요. 배꼽 밑에 있는 병은 전부 차가운 병이에요. 음병이라 불러요. 자, 질병이 몇 개? 2개. 양병, 음병.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양병이 올라가요. 양은 올라간다. 뜨겁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뭐 역류성 식도염, 양병. 이렇게 올라가다 왼쪽으로 살짝 틀어. 심근경색. 그러다 열을 모르고 주인이 계속 뜨거운 걸 먹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편도선이 딱 보여. 주인님, 더 이렇게 본인 체질에 맞지 않는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큰일 나요 하면서 우산처럼 자기 몸무게 16배 딱 펴요. 주인은 한다고 그래요. 근데도 우리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그러한 이론하에 막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갑상선이 딱 막습니다.
갑상선은 화병이에요. 그죠? 지금 갑상선 암이라고도 안 해요. 스트레스병이에요. 열병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도 모르면은 마지막 뇌까지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가운데 중자에서 중풍. 그게 중풍이에요. 자, 배꼽 밑으로 내려갈게요. 생리통, 허리 통증, 정력 감퇴, 무릎 통증, 수족냉증 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6.5도라는 태극이란 신체로 태어나서 2도가 높아지면 풍이 되고 2도가 낮아지면 암이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뜨거워지는 병은 풍으로 가려고. 풍은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 5분. 5분이면 죽어요. 마이너스 2도가 되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암. 죽은 시체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우리는 뜨거운 몸에 태어나서 전도율이 떨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생과사라 불러요. 이걸 동양적으로 말하면 음양의 법칙이에요. 음양은 더 쉽게 얘기하면 피스톤의 법칙입니다. 갔다 왔다 해야죠. 근데 갔다가 안 와요. 사고 난 거죠. 지금도 음양 법칙 하고 계시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우주의 원리에서 빅뱅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주가 폭발하고 수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우주인 우리 사람은 지금도 호흡하고 지금 심장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스톤 운동, 우리말은 무슨 운동? 음양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나오셨어요. 공격, 양. 이따 집에 가시죠. 그럼 음양. 이따 안 가시면 사고 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는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처방전이 아니고 신이 준 자연의 원리를 제가 1시간 동안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넘쳐 흐르는 건강 정보에서 이제 진실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뜨거운 것은 뭐로 치료하죠? 차가운 거로. 그렇지, 음으로. 차가운 건 뭐로 치료해요? 양으로. 너무나 잘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음양을 좀 알았어요. 산소가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좋아요? 다 산소가 좋대요. 근데 산소가 좀 과호흡적으로 죽어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가고 음양이 돼야 호흡을 한다고요. 그래, 산소가 좋으면 죽은 거야.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양이 안 된 사람은 산소 호흡기 꽂잖아요. 안 나와서.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대장균에서 유익균이 좋아요? 유해균이 좋아요? 유익균이 너무 많으면 변비.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설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 자동차에 앞바퀴가 좋아요? 뒷바퀴가 좋아요? 같아야 한다. 이게 음양의 법칙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됐죠? 아이 전번에 한 몇 달 전에 보니까 종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체리가 뭐 비타민에 미네랄이 일반 마늘에 120배가 들어있고 막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가 저것 좀 먹어야겠대. 저것 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체리는 앵두나무죠. 앵두과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우물가 앵두를 따먹고 한 형제는 다음날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졌는데 한 형제는 죽었어요. 체리는 간을 좋게 만들어요.
근데 간이 좋은 사람이 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때가 부어 죽습니다. 급살을 합니다. 체리가 좁은 그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너트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한쪽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작년까지만 종편에 현미가 좋다가 난리를 치네. 지금 또 보리가 좋다가 난리를 쳐. 요새 무슨 보리? 테리만큼은 새싹보리. 그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것 좀 알아보자는 거죠, 저는. 네. 덮어놓고 뭐가 좋다는 시기. 이건 서양학적 관점. 우리 동양학적 관점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원리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해가 뜨는 것 같아요? 해가 지는 것 같아요? 뜨는 것 같다는 사람은 양적인 사람, 지는 것 같다는 정서가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생각에서도 음양으로 갈리더라. 회사를 경영하시면서도 나를 따르라서 다 따르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 반대 의견을 반드시 내는 회사가 성공하는 회사. 왜? 음양의 법칙이니까. 살아있는 구조잖아요. 이 원리는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배꼽을 잡고 배꼽 중심으로 제가 이제 질병 2만 가지를 두 개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래요. 섞인 거죠, 그죠? 근데 우선 급한 것부터. 나이가 들면 자꾸만 양으로 가요. 열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냉장고의 원리예요. 자, 냉장고는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죠, 그죠? 실외기를 빨리 바람하다 보니 실외기 되는 실외기가 실외기예요. 안에다가 마이너스 10도를 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바깥 실외기로 플러스 10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실외기에서 어떻게 돼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죠. 그게 음양 영이에요. 우리 몸은 배꼽을 중심으로 위가 2도가 뜨면은 마이너스 2도를 올려서 제로를 만들자는 우리 몸은 죽어요. 이온화 현상으로. 그러니까 열이 뜨면 하체는 어떻게 되나요? 차가워져요. 이런 현상을 뭐라 불렀어요? 갱년기. 갱년기가 망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갱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음양. 나는 그냥 노화될 거야. 아니야, 난 다시 할 거야. 다시갱자예요, 이게. 늘 우리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선택의 과정을 받게 된다. 이런 학문을 가지고 신체에 적용한 것이 한의학. 이걸 가지고 건강에 적용한 것이 체질학. 이건 음식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음양 법칙이 언제 돈 벌고 언제 돈 잃고 음양이에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명리학.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상하나 무소비나 죽은 후의 세계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풍수학. 이렇게 우리 동양은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학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데 무슨 돈? 플러스 돈, 마이너스 돈. 그죠? 빚이 좋아요? 돈 버는 게 좋아요? 이제 말 못하겠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빚이 좋을 때도 있어요. 빚을 져서 회사를 늘렸더니 대박 났다. 그땐 빚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음양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열이 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요. 산소가 많은 걸 풍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래요? 에너지. 풍자 가운데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벌레 충자, 바이러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나왔으니까 요즘 얘기 좀 할까요? 기왕이 나온 거? 자, 세균은 종류가 몇 종류예요? 몇 개? 매일 2개밖에 없어, 음양. 뜨거운 세균, 차가운 세균. 뜨거운 세균을 뭐라 불러요? 박테리아. 성장시켜요. 애기들은 열나예요. 열 세균이에요. 바이러스는 뭐예요? 차가운 세균. 자, 지금 현재 코로나가 됐던 뭐 차이나가 됐던 이름은 붙인 거 인간이. 자, 바이러스는 뭐예요? 죽이려고 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 세상에서 현찮고 떨어지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대개 누가 죽어요? 나이 든 분들이 죽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는 차갑죠? 젊은 애들이 차가워요? 나이 든 사람이 차가워요? 나이 든 사람이. 내가 차가운데 차가운 걸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우면 멈춰요. 바이러스 죽는 게 아니라 음양이 깨져 죽는 거예요. 음양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수없이 많아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음양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견디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차갑다고 했잖아요. 차가우면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암은 세포가 굶어 죽는 거지 파괴돼 죽는 거 아닌 거 알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보면 원자력 병원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다 온열요법을 쓰잖아요. 뜨거워지라고. 한 10여 년 전에 건강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 그죠? 기억나나요? 젊은 아주머니 정 누구 했었나 이름 잘 기억 못 하겠네. 그래서 막 행복 전도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살해 죽지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남편이 먼 여행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해서 함께 죽죠.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왜 죽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 세상 모든 약이 아무리 먹어도 해결 못해서. 자, 우리 질병의 표현은 몇 가지? 몇 가지요? 5만 가지? 그게 아니라 2가지. 뜨겁게 표현하는 놈, 차갑게 표현하는 놈. 뜨거우면 어떻게 표현해요? 가려움증으로. 차갑게는 어떻게 표현해요? 통증으로. 내 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얘기는 이미 냉으로 하고 있다. 내 몸이 가렵다. 풍으로 하고 있다. 풍 환자들 보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에서 뭐 벌레가 스물스물 했었대요. 이 풍 증주예요. 질병표는 딱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가려움증, 통증.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현재 팁을 받으신 거예요. 왜? 질병의 내용을 아리에 공격하고 내가 뭘 할지 말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을 2만 가지를 2개로 줄여보자. 양. 양은 음으로 치료하고 음은 양으로 치료한다. 양의 대왕을 풍이라 부르고 음의 여왕을 암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작년 제가 5월 9일 날 대전무역 전시관에서 강의를 했어요. 시민들 이제 모아놓고. 근데 그 전날 5월 7일 날인가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91세 먹은 아저씨, 30년간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다. 라면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는 음양을 배우셨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됐죠?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분이 라면만 45년을 먹었어요. 근데 15년쯤 계속 먹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 그 아저씨는 라면만 먹는데. 그래서 그때 안성탕면이 그때부터 무료로 갖다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문에는 안성탕면 30년이고 실제는 45년. 근데 이분이 밥만 먹으면 늘 배가 아파. 8체질 중에 한 체질이 그래요. 특히 태음인 중에 모금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체질은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근제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보니까 얼큰하니 저걸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라면을 먹어보니까 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45년을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걱정이야. 이번에 방송을 타면서 모시고 유명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모든 것이 정상. 영양실조?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골고루. 이분은 경유차인데 골고루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내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구분하자는 거죠. 그것도 없이 한다? 안 된다는 거죠. 라면은 밀가루입니다. 고기예요, 그게. 예. 글루라는 게 더, 글루가 끈적끈적한 풀이란 뜻이잖아요. 글루텐이에요. 고기예요, 저게. 고기 먹는 거예요. 밀가루, 탄수화물 안 해요? 거짓말해요? 속이는 거예요. 고기입니다. 저 속에는 된장이 들어있어요. 된장은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된장, 콩으로 콩기름을 짜요. 이 콩을 안 맞는 사람이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있고 기름이 들어있는 걸 먹었더니 몸이 좋아지는데 북방체질, 태음인. 이분은 아침, 점심, 저녁 라면을 먹으면 120세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경유차에다 계속 경유만 넣으면 오래 가. 근데 경유차에다 휘발유 좋다 조금씩 넣으면 처음에는 가지만 나중에 깨져. 산삼 녹용 먹은 분이 오래 사는 봤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연은 극히 낮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31만 명의 종업원을 먹여 살렸고 우리나라 GNP의 17%를 담당하셨고 1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소니를 찾았지 누가 삼성을 찾았어요.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날렸고 이거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3명만 나타나면 우리나라 세계 1등입니다. 그 사주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거 한번 강의를 한번 할게, 사주 강의를. 결국은 그분이 한 15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황제 다이어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슬림해지고 건강하게 좋아.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다이어트법에서 그때 황제 다이어트가 나왔어요. 근데 저런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지금 7년간 누워 계시죠? 누워셨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회장님, 이제 나이도 있고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사자한테 풀을 먹으라고 하니 어떻게 돼요? 저는 늘 강의를 하면서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누가 나 불러준다면 한번 그분 내 실력을 발휘해봤습니다. 그렇게 늘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아니, 고기 먹는 체질한테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이걸. 요새 텔레비전 키면은 생선, 저분자,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요. 큰일 나요. 아니, 갑자기 웬 크리로릴이 나타나. 그죠? 우리 같이 헬스하는 분이
얼굴이 퉁퉁 붓고 막 이상해졌어. 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보여 그래. 지금 뭐 먹고 있냐 했더니 크릴 오일을 먹고 있대. 지금 당장 끊어라. 크릴 오일은 남방 체질이 먹는 거지 북방 체질은 안 돼. 생선 콜라겐이 아니고 당신은 고기 콜라겐이거든. 당신은 경유차야. 근데 저분자 소화는 잘 돼요. 경유차에다 시발제 넣으면 폭발력 좋아요. 그러나 깨진다. 소화 효소의 방법이 틀리니까. 얘는 4기통, 여기는 2기통이거든요. 덮어놓고 혹해갖고 그걸 먹는 거야. 자, 이런 원리가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예. 안성탄면 아저씨, 태음인입니다. 북방 체질입니다. 자, 50가지 질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 다닐 거예요? 뭐를 끊었더니 한 달 만에 50가지 질병이 다 없어졌다. 믿겠어요? 대체의학은, 음식 처방 원리는 돈 들이면 못 고친다. 돈을 벌면서 고친다. 왜? 안 먹으니까. 대체의학은 선생님 저 뭐 먹어요? 라고 아니라 저 먹는 거죠. 뭐를 빼야 해요? 저 경유차인데 뭐를 빼나요? 휘발유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치 불치병은 절대로 돈 들이면 못 고쳐요. 돈 벌면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방 말씀드리면 화면으로 공부하시는 사장님들 이거 듣고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정답을 끝에쯤에서 말씀드려 끝까지 듣지. 신문에 나온 건데요. 22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 A병원에서 포도당 주색을 맡던 김모 씨가 호흡곤란 등으로 쇼크를 보여 대학병원에 옮겨서나 숨졌다. 역학조사했더니 이상이 없대요. 여기에 주목할 내용은 포도당은 간을 크게 만드는데 간이 커지면 폐가 약해져요. 폐가 약해지면 무슨 현상을 일으키나요? 음양법칙에 의해서 호흡 곤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당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 작년 포도당 주사 맞고 많이 죽어요. 표시 안 나서 그렇지.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독감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 거 봤어요? 몰랐잖아요. 이번에 알았잖아요. 응? 우리가 평상시에 미국은 독감으로 1년에 한 2, 3만 명 죽고 우리 한국은 1년에 독감으로 2,000명 죽는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뭐라고 했어요? 뭐 쭉 그 브리핑한 내용 중에 작년도에 독감 주사 맞고 일주일 이내에 죽은 사람이 1,500명으로 추산하며 그럼 뭐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 이게 이제 갑자기 섬뜩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독감으로 2,000명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맞아야겠죠. 내가 차가운 상태에서 맞았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작년도에 이 포도당 주색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이유는 인천에서 10살 먹은 아이, 45살 먹은 주부, 63살 먹은 아저씨 세 분이 같은 며칠 사이로 포도당 주사 맞고 동시에 죽어서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정상으로 왔습니까? 정상으로 왔습니다. 수액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 모릅니다. 아마 그동안 지병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체질이에요. 체질. 그럼 여러분들이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사고가 났어. 안 돼요. 저 포도당 주사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내 몸에
내 몸에 맞는 체질식의 적축을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과부하. 내가 간이 좋은데 간이 더 좋은 게 들어오면 꽝. 폐가 좋은데 폐가 더 좋은 게 들어오면 꽝. 그러니까 우리는 먹자요, 빼자요. 빼자. 먹자가 아니라 빼자. 숨을 이산화탄소를 빼야 산소가 들어간다. 일본 선사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일본에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차놓고 물을 따르라 가죠. 물이 넘쳐. 그걸 비고 따르라 하니까 물이 차. 인생은 이거다. 근데 그분이 단무지만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도사 이름이 닭광도사예요. 일본 말은 닭광이라고 부르나 보죠. 우리 어릴 때도 닭광이라 했어요. 우리는 현재 단무지라고 하죠. 아마 그런 논리, 빼야 들어온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태양의 에너지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는 파란색은 우리 간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파란색 에너지를 갖고 있는 채소를 잎채소라 불러요. 잎채소. 잎채소는 간을 좋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심장소장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열을 올립니다. 빨간색 파장은 우리 몸의 심장과 연계돼 있어요. 파장을 교류합니다. 저걸 가지고 만든 음식이 채소예요. 빨간색. 빨간색을 먹으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요.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프로 올라간다? 5% 올라간다.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면역력을 올리려면 저 붉은색을 먹어야 하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넘치는 사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과잉 반응. 모르는 사람은 먹어야겠죠. 그래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체질을 떠나서 차가워져요. 그죠? 왜? 생에서 사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붉은 팬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단전 미티가 우리 인간의 붉은 아궁이잖아요. 아침 일어나셔서 단전을 100번만 두드려 보세요. 그럼 꺼져 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 올라와요.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죠. 붉은색. 노란색은 비위장을 좋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잘 먹는데 노란색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밥 소화 안 될 때 무슨 밥을 먹어요? 노란색 밥. 누룽지 밥. 위궤양이 아무리 심해도 찹쌀떡, 인절미를 하루에 2개씩 한 달만 먹어보세요. 다 없어집니다. 무슨 색? 노란색. 눈 밑에가 막 떨려요. 눈 밑에가 사백열인데 이렇게 해서 위장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2번째 발가락에 내려가는 게 위장경락이에요. 이게 눈 밑에 떨린다는 건 누가 떨리는 거예요? 위장이 떨리는 거예요. 떠는 것은 뜨거울 때 떨려요? 차가울 때 떨려요? 추울 때 떨잖아요. 위장이 좀 춥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죠? 마그네슘 부족이래. 그러면서 뭘 많이 먹으라고 해? 바나나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나나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노란색은 비위장 튼튼하게 만든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대로 가자. 사례를 들으면 너무 많고 시간은 잠깐만 가고. 흰색은 폐 대장을 좋게 만들어. 감기 걸리면 뭐 먹죠? 흰색, 도라지, 무, 콩나물, 배.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사과 먹었어요? 배 먹었어요?
폐를 먹었어요. 흰색은 전부 폐대장을 좋게 만들어. 그 양약학회에서 대장암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 전이가 안 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하나같이 뭐를 먹고 있다고 나와요? 양파를 먹고 있었대요. 양파가 대장균 중에 비피더스균을 배양하는 최고의 식재래래. 근데 우리는 5,000년 전에 야, 폐대장은 양파야 얘기를 했어요. 자, 양파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죠. 좋은 사람이 먹었다는 큰일 난다. 앞바퀴가 승용차인데 뒷바퀴도 트럭을 넣으면 트럭 바퀴를 넣으면 깨진다. 지금 오늘 배우는 게 그거예요. 양파가 좋다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검은색은 신장 방광. 신장 방광 호르몬을 만들죠. 제2세를 만들죠. 우리는 피가 두 피가 있어요. 흰 피와 붉은 피. 붉은 피는 현재의 나를 키우고 흰 피는 나의 2세를 키우고 압축에 있다가 피부막, 망막, 고막 이런 피부막을 이쁘게 만들고 남으면 성호르몬을 쓰는 거예요. 신장 방광은 그래서 섹스,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 검은색이. 흑마늘, 검은 콩, 검은 푸드. 좋아요, 나빠요? 이제 말을 못하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신장 방광이 큰 기능이 있는데 저런 걸 먹게 되면은 우위암이 옵니다. 우위 쪽으로, 반대편에. 자동차의 바퀴와 똑같아요. 앞바퀴를 넣으면 반대편에 있는 바퀴가 조수석 바퀴가 그러니까 운전석 바퀴에다가 큰 바퀴를 넣으면은 조수석 뒷바퀴가 깨져요. 신장이 강한데 더 강하면 앞에 있는 위장이 깨져요. 그냥 깨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원인 치료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신은 햇빛, 공기, 물을 주었어요. 5가지 파장을 주었습니다. 이 파장이 만들어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모질라면 먹고 부족하면 넘치면은 버리고. 자, 본초 과목에 식물이 1862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압축을 잘해드리니까 1862가지를 딱 2개로 줄여드릴게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지만서도. 네. 딱 2가지 뭐예요? 뿌리채소와 잎채소. 뿌리채소는 전부 흰색이요. 보니까. 잎채소는 전부 파란색이요. 저 이거 깨닫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오랫동안 사물을 관찰하며 제가 얻은 이게 이론들이에요. 자, 왜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천군백군을 했을까? 식물은 천군백군밖에 없더라. 천군백군밖에. 땅속에 들어간 뿌리와 바깥에 있는 잎. 자, 이제 구분해 봅시다. 바깥에 추면은, 바깥에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막 더우면은 시원한 에어컨으로 돌아요. 그냥 바깥에 뛰어댕겨요. 에어컨으로 들어오죠. 뿌리채소는 더우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뿌리채소는 다 무슨 채소?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운 놈. 양이요, 양. 이제 됐죠? 처방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몸이 차가워. 잎채소, 뿌리채소. 뿌리채소. 내가 추면 출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찬 데를 찾아 들어가. 그게 산삼이에요. 산삼은 그래서 뿌리가 길수록 고가예요. 뿌리가 작으면 진산호사이드가 없어. 가짜야. 네. 자, 잎채소는 추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햇빛을 받고 싶어. 저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넓을수록 나는 어떤 놈? 나는 차가운 놈.
나는 차가운 놈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뜨거워.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건성 걸렸어. 아토피 걸렸어. 더 뜨거우라고 뿌리채소 줄 거예요? 몸을 식히라고 잎채소 주겠어요? 잎채소. 이 논리. 제 책 첫 페이지에 건선 10년 환자 저를 만나 완치하다는 책이 내용이 나오죠. 제가 책 쓴다니까 본인이 메일로 보내줬어요. 이분이 그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15개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가인데 얼마나 건선이 심한지 이게 걸어다니면 그게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들으니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가려움증은 뜨거운 병, 차가운 병. 뜨거운 병. 그럼 제가 물을 처방하겠어요? 배추를 처방하겠어요. 배추. 배추는 차가운 놈, 무는 뜨거운 놈이에요. 배추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무는 뜨거우니까 구토합니다. 트림을 내요. 왜?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 자, 보리가 차가운 놈이에요, 뜨거운 놈이에요? 왜? 그거 먹으면 방귀 끼니까. 현빈을 먹으면 뜨거운 놈이에요. 이건 꾹 하고 위로 올라와. 근데 보리를 먹으면 차가우니까 차가운 거면 내려가잖아요. 자연의 법칙에서. 내려가니까 그 방귀 끼는 것은 차가운 놈. 보리가 좋아요? 현미가 좋아요? 나한테 맞이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1862가지의 식물이 딱 두 가지. 뜨거운 뿌리 채소냐? 차가운 잎 채소냐? 잎은 뭐로 고쳤어요, 제가? 백김치로 고쳤어요. 그 책 앞면을 쳐다보세요. 백김치로 고쳤습니다. 나는 배추가 먹고 싶어. 그런데 차가워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거기다 뭘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비벼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김치. 중화를 시킨 거예요. 차갑도 않고 뜨겁도 않게 섞어서 이렇게 중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이제 구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고기 먹어야죠. 고기를 먹어야 해요. 고기는 단백질이에요.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그죠?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식물처럼 땅 위에 사는 놈과 땅 밑에 사는 놈이 있어요. 땅 위에 사는 놈을 육식, 물속에 사는 놈을 생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공통점은 땅 위에 사는 놈은 기름 덩어리, 고분자 콜레스테롤. 물속에 사는 놈들은 기름이 없는 저분자 콜레스테롤. 요새 한참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분자, 저분자냐? 나한테 맞는 걸 먹자.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 걸 먹자. 그런데 또 구분이 돼요. 같은 거라도 머리통이 큰 소고기를 먹을 건지 배통이 큰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자, 한번 지금까지 공부해갖고 한번 이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소고기 먹고 설사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근데 돼지고기 먹고 설사했다는 소리 들었죠?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해요. 설사하는 건 뜨거운 놈이에요, 차가운 놈이에요? 차가운 놈.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구토를 해요. 안 맞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통이 크면 뜨거운 놈, 배통이 크면 차가운 놈이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 민원인이 들어왔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머리통이 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격하러 왔어요. 공격은 아까 양은 뭐로 치료한댔죠?
음으로. 그러면 같이 맞장구 치예요? 내가 침묵으로 들어줘요? 침묵으로 들어줘요. 화는 아까 몇 분 간다 했어요? 풍은 5분 가요. 5분은 그냥 주저앉아. 그때 적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를.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농담으로 적자생존. 5분이면 넘어가. 그랬어? 그래? 경청. 경청이 치료제의 의미예요. 상대방이 들어왔어.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패를 들고 딱 들어와. 몇 마디 하니까 싹 가. 다음날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 넣어요. 오래 갑니다. 아까 음의 대표적인 병이 암이랬죠. 몇 년 간다? 5년 간다. 소송 5년 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다변으로 풀어줘라. 선은 이렇고 저는 이렇고 이러니 어떻게 이해되겠어? 라고 풀어줘라. 이 경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말씀에 이런 말 썼어요. 머리통이 크면은 침묵으로 경청하고, 배통이 크면은 다변으로 설득하라. 테스형이 아니고 서호 200기가 말한 거예요. 체질에서. 머리통이 크면 좀 경청해줘라. 배통이 크면 좀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라. 이게 음양 법칙을 활용한 상담 기법이 아니겠느냐.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깨달음에 의해서 얻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 문제 있는 애들 전부 교정실을 불렀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파이브를 딱 하고. 그러면 애들이 뭐 하다가 저한테 쫓아와요. 얘기하느냐고. 들어주느냐고. 저는. 들어주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서 얘가 머리통이 크다? 그랬어. 배통이 크다? 그럼 설득하는 거지. 그랬더니 학교 민원이 없어져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요. 아구통, 아구, 열통 터져요. 아이가 담임선생한테 전화가 왔어. 애가 속을 시키는데 책상 하나 때려 부셨대. 근데 아빠가 그것도 모르고 열통 터지는 애를 데리고서 야, 오늘 아빠하고 아구나 먹으러 가자.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책상 2개 때려 부셨다고. 너무 치는 거죠. 백내장? 금방 걸려요. 1년만 한번 아구찜을 먹어보세요. 열통 터 죽을 거예요. 금방 백내장 옵니다. 왜? 배꼽우회병이니까. 보고할. 낮이니까 공격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요. 양은 남을 죽입니다. 살인. 음은 나를 죽여요. 자살. 같은 거예요. 보고는 그 보고할 속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면 기분이 좋아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그럼 심장이 막 두근거릴 때 그때 보고할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좀 가라앉아. 편안해져. 너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정지해. 그래서 가끔마다 신문에 내시경 검사하다가 수면으로 죽었다. 차다 죽는 거예요. 심정지입니다. 이게 머리통 큰 걸 갖다가 약재로 만들면 공격하는. 여러분들 우황청취만이 뭐 대표적이죠, 그죠? 콩나물 대가리거든요.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게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운 갖다가. 그래서 고기는 크게 육식동물이냐 수중동물이냐를 음양으로 나눴고, 거기에 맞는 머리통이 크면 공격, 배통이 크면 수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놨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만두시고요. 흰 콩과 검은 콩만 하나 얘기할게요. 자, 콩은 콩이에요. 콩이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 보여가지고, 그죠? 북방체질만 맞아요. 근데 흰 콩과 검은 콩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흰색은 빛을 반사한다. 그러니까 흰 콩은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다 알리신이라는 흰 것을 포장했어요. 못 들어오게. 흰 콩은 되게 뜨거워요. 흰 콩으로 만든 청국장은 청나라가 겨울에 얼마 추운 자리에 만주가
추운 겨울에 끓여 먹는 장이 청국장이야. 갑상선 항진증 걸리는 사람이 열통 터져 죽겠는데 청국장 먹는다? 자살 행위예요. 자, 검은 콩은 내가 추면은 검은색은 빛을 흡수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은 뭐다? 내 자체가 추워. 검은 콩은 차가워요. 추면은 뭐를 만들어요? 이슬을 만들어요. 우리 신장에서 피를 갖다 이슬로 만드는 게 뭐랬어 아까? 호르몬. 그래서 검은색은 호르몬을 만들어요. 검은색이. 우리 조상들은 아니 이거 먹어도 탈 저거도 먹어도 탈에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서 만든 게 뭐예요? 두부. 두부는 열과 냉이 없어요. 그 속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았어요? 껍질 속에 성분이 다 들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껍질을 벗겨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약을 먹는 거고 껍질까지 먹으면은 신이 준 음식을 먹는 거고. 신의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인공적인 것을 먹겠어요? 저는 배를 먹을 때도 껍질 다 먹습니다. 어지간하면 껍질 다 먹어요. 여러분들 조개 먹을 때 껍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끓여서 먹어요. 칼국수 먹고 나서 조개 속갈 다 먹고 나서 끝까지 껍데기를 안 빼요. 그럼 얘가 충분히 끓여 나와요. 그죠? 그 물을 먹는다. 먹어야 합니다. 음양을 다 먹자. 음양을 다. 여러분들 난 한쪽만 먹으려고. 그럼 한쪽 다리만 쓸 거예요? 음양 양쪽 다리 다 쓰잖아요. 찜질방이 뭐를 뜨겁게 할까요? 수영장이 뜨겁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셔요. 수영장은 나를 뜨겁게 만들고 찜질방은 나를 차갑게 만들어요. 찜질방은 들어갈 땐 뜨뜻한데 땀이 나면 마이너스 2도를 시켜요. 내 몸이 차가워져요. 냉한 사람이 춥다고 찜질방 당기면 반드시 난치병으로 갑니다. 수영장은 들어갈 때 내 몸이 으쓱으쓱해서 피부에 창문을 전부 닫아요. 그리고 안에서 운동하니까 열을 놔요. 그러니까 들어갈 땐 차가우나 나올 땐 어떻게 한다? 몸이 뜨거워져 있다. 역발상하시에요. 대장암 2기 환자가 왔는데 저 꼴이에요. 그 책에 제가 270 몇 쪽에 나올 거예요. 그거 보세요. 찜질방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이가 더 이상 안 갔어요.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바꿔보자. 닭거울이 날개 달리면 다 뜨거운 놈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닭거울이가 차이를 내요. 포수가 총을 꽝 쏘면 닭은 어디로 올라가요? 회로. 오리는 물로. 그러니까 똑같이 뜨거운 놈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닭은 뜨거운 놈, 오리는 차가운 놈.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러나 전체가 다 뜨거운 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오리는 좋고 닭은 나쁘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열통을 좀 내려면 닭고기, 좀 열통을 내리려면 오리고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결론을 가서는 내가 휘발유차냐 경유차냐 이것만 구분하자.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뭐 같아요? 산에 있는 거에서 찍은 건데 입이 5개네요. 산삼이죠? 근데 저게 오가피예요. 1년 차일 땐 저렇게 표시가 안 나. 2년 차가 되면 오가피는 어디로 가요? 나무로 올라가고. 산삼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전혀 틀리게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놈은 추니까 햇빛을 받으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놈은 더우니까 땅속으로 숨느냐고. 오가피와 산삼은 180도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을 가려고 대전역에 갔어. 근데 잘못 끊었고 부산을 간다. 그 논리와 같아요. 방향이 중요하다. 내용은 이거예요.
그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300만 년 전 화석에 의하면 우리 조상으로 보여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서 햇빛이 지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백인.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지나옵니다. 시베리아가 영하 40도예요. 여기서 생존하려면 어떡합니까? 내 몸에 기름기를 채워야 해요. 기름기 채우는 게 뭐예요? 고기, 추니까 뿌리채소. 그 다음에 과일도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큰 통과 작은 통이 있어요. 큰 통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은 통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견과류라 부르죠, 그죠? 견과류는 뭐로 되어 있다? 압축했으니까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견과류를 먹었어요. 하루에 견과류 5개 먹으라는 게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보약이죠, 어떤 사람은 독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열매의 반대가 뭐예요? 과일. 뿌리채소의 반대가 잎채소. 고기의 반대가 생선. 자, 또 한 팀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게 배를 타고 이동해. 자, 배를 타고 이동하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생선밖에 더 있어요? 이게 고기를 먹는 체질들은 사망을 했을 것이고 생선이 맞는 체질은 계속 종족 번식이 됐을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방 체질에. 평균 몇 살 살아요? 86세. 대표적인 북방 체질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86세. 고기가 오래 살아요? 생선이 오래 살아요?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무슨 국가? 반도 국가. 섞였다. 저걸 구분해야 한다. 섞였다. 저는 태임인인데 저는 태양이네요. 반대체질, 남방체질이에요. 그래서 총각김치 올라오면 저는 뿌리만 먹고 저는 잎만 먹고 밥상이 깨끗해요. 다 먹으니까. 생선을 먹는다? 저는 생선 밑에다가 무를 깔아요. 그럼 저는 무 먹고 와이프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이래서 이렇게 됐고 2017년도 2월 달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두만강에 악마의 문이라는 곳에서 7,700년 전에 한국인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5구를.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는 북쪽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 내려온 남방계 훨씬 더 많더래요. 현재 존재하는 사람 중에 남방계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전부터 남방계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의 원류는 북방계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북방계는 고기를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무슨 고기를 먹어. 설날이나 제삿날 좀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자를 못 만들어내. 자식 생산이 안 돼. 근데 우리 지천에는 뭐가 있어요? 풀이 많잖아요.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은 번성을 많이 해요. 자녀를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북방체질은 육식동물, 남방체질은 초식동물이에요. 그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 한반도의 환경상 초식동물이 유행할 수밖에. 근데 잠깐만 어떻게 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잠깐 북방민족이래. 이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오늘날은 누가 또 성하겠어요? 오늘날은 넘치는 게 고기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북방 체질이 성할 거예요. 지금 소나무가 유행하지만 고려 때는요, 소나무 못 살았어요. 날씨가 더워서. 느티나무가 온통에 다 느티나무예요. 변한다. 종족이 늘었다, 줄었다. 체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숫자는 변한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갔어요. 자, 치타와 그 키가 10번에 든 들소가 있습니다. 물소가. 치타는 순간적으로 달리는데 50m만 가면 못 달려요. 그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한 것은 간이에요. 호흡을 잘하는 것은 폐예요. 그러니까 치타는 어떤 결론 나온다? 간땡이가 부었죠. 작은 놈이 큰 놈 공격하니까. 근데 50m도 못 가서 혀를 헤헤 내놔라. 그러니까 간땡이가 붙는 폐가 약하구나. 쟤는 간땡이가 더 부야겠어요? 아니면 폐를 좋게 만들어 균형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쟤들은 뭘 먹어요? 치타는 고기를 먹어요. 안 죽으려고. 거꾸로 들소는 조금만 놈이 쫓아내도 도망가. 간땡이가 홍할 만한 놈이야.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헛배 안 나고 헥헥거리들 안 해. 폐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얘는 간을 키우죠. 그러니까 얘들이 먹는 게 뭐예요? 풀. 자, 풀이 무슨 색? 풀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아까 초록색이 어디를 좋게 만든다겠어요? 간을 좋게 만든다겠잖아. 이렇게 자연은 주어진 대로 해. 우리 영악한 사람들은 속아서 거의 다 끝나가요.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눠 먹어라. 육고기 된 생선류냐, 뿌리채소냐, 잎채소냐, 견과류냐, 과일류냐, 밀가루냐, 메밀이냐. 밀가루는 글루텐이 많댔죠? 메밀은 글루텐이 없어요. 메밀을 가만히 제가 해석해 보니까 메밀, 메말랐다. 뭐가 메말랐다? 글루텐이.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글루텐 없는 놈, 메말른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전에 유명한 사업가이십니다. 등짝이 이렇게 묘기증이라서 열심히 되면 막 칼로 도려대듯이 아파요. 4년간 스테로이드를 먹었는데 더 이상 안 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2달 만에 정상으로 됐습니다. 음식 처방 받고. 자, 열증이니까 제가 뭘 처방했겠어요? 불꽃이 폈잖아요. 불꽃 처방했어요. 제가 뭘 처방했어요? 뿌리채소 처방했어요? 잎채소 처방했어요? 잎채소. 이분은 소민이에요.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피부샵을 해요. 엉치가 한쪽이 커져갖고 척추 측만이 됐어요. 소민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신장이 커져요. 그러면 한쪽이 커지면 이렇게 끼울어요. 그래서 측자 측만이 됐는데 돼지고기 3개월 끊었더니 신장이 다시 원상태 들어와서 척추가 정상으로 펴진 사람입니다. 척추 측만증도 돼지고기 끊었더니 이렇게 변한 사람. 요새 한참 유행한 거라서 제가 이거 찍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북방 체질입니까? 남방 체질입니까? 구분하자. 팁 마지막으로.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빈속에다가 찬 우유를 먹어보세요. 그래서 우유가 맞으면은 북방 체질, 안 맞으면 남방 체질. 일단 그렇게 구분해 보시고. 두 번째, 폐 기능이 나는 음치에 가까워 곰을 못 내라고 하면 북방 체질. 나는 소리를 낼 수 있어. 한번 들으면 그 소리를 잘 기억해. 나는 소리는 못 내지만 신경전은 잘 낼 수 있어. 그럼 남방 체질. 크게 대략적으로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내용. 이건 저는 몰라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살면서 7가지 격언이 필요하다. 심실정지부침이라. 희노애락 애욕이 뜨는 것을 좀 살펴보자. 약은 합성 화학물이니 오랫동안 먹지 말자. 100일 이상 먹지 말자. 그러면 100일 이상 먹으면 우리 몸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 공장을 폐쇄한다. 햇빛, 공기, 물. 저는 주경과 수술을 추구하고 싶어요. 신이 주는 식품은 햇빛, 공기, 물이다. 비타민 D는 코로나를 이기는 최고의 성약이라 나오죠. 비타민 D는 비타민 A, C, B, E를 운반하는 운반체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래. 햇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D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비타민 D 하지 말고 드라이브, 운반하는 놈.
아무리 잘 먹어도 햇빛 안 뜨면은 소화 안 되는 놈. 그죠? 햇빛 쬐세요. 두문행통, 족복무열통. 상체는 양이니까 차가워야 치료가 되는 거고, 하체는 차가우니까 뜨거워야 되는 거지. 이게 두환종렬이에요.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두환종렬. 족욕이 좋아. 원리를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산수, 신산, 신맛은 걷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하고. 좀 내가 마르고 신경질이 나면 신맛을 드세요. 내 몸이 넘치고 게을러지고 좀 비만해지면 매운맛인 캡사이신으로 발산하세요. 네. 너무 많이 발산하면 치매. 그죠? 너무 흡수만 많이 하면 편집증. 정신병도 여기서 나와요. 음식에서. 음양탕 인터넷 보시면 잘 나오고요. 유병불치 상득 중이 병이 있으되 고치지 아니하면 중간 정도의 의사를 데리고 사는 것 같다. 휘둘리지 말아라. 안 먹으면은 우리 평균 남자분들 80세잖아, 그죠? 근데 휘둘리면 문제가 생긴다. 뭐가 좋다, 너무 좋다, 휘둘리지 말고. 알면은 그렇게. 모르면은 휘둘리지 말자. 원나라 식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나라 식경에 지금의 질병이 있으면 지금 먹는 거에 반대로 먹어라. 가 최고의 명언이에요. 지금 것에 반대로 먹어라. 제 책이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제 사주를 보니까 한 30년간 강의를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학교 교장으로 강의 못 하잖아요. 그동안 쭉 있었던 그 사례들인가 시민대에서 수업했던 이런 것들 막내서 쓴 책이에요, 저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자로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꼭 체질 찾으시고,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고의 핵심 포인트는 음양의 법칙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